7초 침묵입니다. 7초 침묵. 기사 같이 보시죠. 인사 패싱 의혹, 7초 침묵으로 말한 이원석. 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 출근길에 뭔가 입장을 밝혔다고 해야 될지 안 밝혔다고 해야 될지 애매합니다. 7초 침묵이 있었다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총장님.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총장님 임기 이제 넉 달 남았는데 그 전까지 수사 마무리하겠다는 혹시 좀 있으실까요?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네, 기자가 물어봤죠. 이거 인사 조율된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단행된 인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만약에 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할 얘기가 있으면 1층에서 내려서 계단을 걸어 올라갈 것이고 아니면 지하 주차장으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1층에서 내렸죠. 할 얘기가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차재원 교수님. 네. 1층에서 내리긴 내렸는데 물어본 질문에 침묵을 했습니다. 네. 그럼 기자가 조율한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지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침묵을 한 거라고 봐야 돼요. 침묵을 할 생각으로 내렸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네. 지금 인사 패싱과 관련해서 본인이 침묵했다는 이야기는 본인의 권한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무시당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침묵을 함으로써 본인이 인사 패싱을 당했다는 부분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서울중앙지검 지도부가 오더라도 네. 무조건 원칙대로 수사하라는 이야기를 애둘러서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본인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남은 지금 임기 동안 소명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는 나 안 물러난다. 대통령께서 이 소위 말하는 정치적 불신임을 했지만 난 내 끝까지 임기 다 할 거야. 이 세 가지를 어저께 이 출근길에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심하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다. 라는 지금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침묵이나 이런 얘기들이 일단 그 어제 단행됐던 인사하고 침묵 이게 내가 생각했던 인사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좀 침묵으로 피력을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분명히 주말에 두 사람 만났다고 했거든요. 누구? 법무부 장관이랑 검찰총장 두 사람 만났다. 인사 얘기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이원석 장관의 검찰 인사 연기 요청 법무부 이틀 후 강행. 주말에 만나서 연기를 요청했는데 법무부가 그냥 강행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다음 기사 제목 보겠습니다. 동아 일면이었었죠. 저희 소개해드렸습니다. 검찰총장 인사 늦춰주세요. 얘기를 했더니 법무부 장관이 묵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얘기인 즉슨 최수영 위원님. 내용도, 인사의 내용도 시기도 이원석 검찰총장의 생각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보도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분명히 지금 아마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이 얘기를 했겠죠. 지금 내가 특수부 수사도 보강시켰고 지금 이제 내 임기 안에 이걸 마무리하겠다고 얘기했으니 지금 이 수사팀은 좀 유임을 시켜달라라고 얘기했을 수 있겠죠. 그럼 뭐 총장의 직할로 이게 치러지는 거니까 네. 저는 그게 당연히 얘기가 나왔으리라 보는데 근데 법무장관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전화를 해당 인사자들에게 돌려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니까 이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우리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라고 얘기했는데 네. 제가 오늘 뭐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그런 건 아닌데 네. 성철 스님의 법어가 떠올라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얘기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산이 물이 될 수 없고 물이 산이 될 수 없듯이 인사는 인사를 했지만 수사는 나의 직분이고 소명이니 난 그대로 내 길 가겠다라고 저는 이원석 총장이 얘기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인사안이 내 뜻대로 받아지지 않은 것 그것까지 네. 내 받아들인다. 왜냐? 그런 대통령이 어쨌든 인사권의 고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네. 내가 인정한다. 다만 수사는 나의 고유 권한이므로 나는 이것을 가지고 직진하겠다라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와는 별개로 수사는 내 영역이다. 네. 이 두 가지 문제를 분리 대응함으로써 저는 이원석 총장의 심경을 정말 저는 그 한마디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인사가 났든 안 났든 나는 내 역할인 수사를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 원래 생각했었던 대로 지금 그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관련한 게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이원석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아까 말씀하신 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네. 김 여사 의혹 원칙 처리 강조.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라는 얘기를 강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다음 기사도 좀 이어서 보죠. 이원석, 김 여사 수사 직진 시사, 이창수 대면 조사 제동 주목입니다. 지금 전체 검찰 인사가 지금 단행이 됐죠. 검찰 인사가 났고 1차장부터 4차장까지 이례적으로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신임 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창수 이 지검장이 왔는데 이창수 지검장이 처음에 송경호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창수 지검장도 요 대면 조사라는 요 스탠스를 그대로 갖고 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장현미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죠. 지금 검찰 인사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검찰에서도 불만이 많이 나오거든요.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라는 게 현재 검사들의 이 발언입니다. 보수 언론에서도 부적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꿰뚫는 키워드는 김건희 여사 구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정 변경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겠다는 그런 육성이 나온 이후의 일이니까요. 검찰의 정기 인사가 2월과 8월에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2월 인사를 못했기 때문에 한다. 라고 하지만 네. 부분 뭐 조율이 있었다, 합의가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과 다릅니다. 합의라는 건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명단 들고 같이 조율하는 거니까요. 법무부 장관을 만났지만 그 부분 좀 연기해달라는 요청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느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죠. 그 취지는 국민 민심 청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에서 청취한다는 민심은요, 뭐 여론조사 돌리고 언론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정기관에서 보고서를 올리는 형태인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심청취와 안 그래도 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김주현 검찰에서도 요직 중에 요직을 거쳤던 분을 이 민정수석에 앉히면서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 상당히 정치적으로 무리수가 될 겁니다. 일단은 검찰 내부의 기류도 심상치 않고요. 네. 검찰은 임기 3년이 남은 대통령과 함께할 것인지 조직의 영속성을 고민할 것인지 저는 이미 이원석 검찰총장은 후자 쪽으로 기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부르지 않는다? 아니면 지체한다? 이원석 검찰총장 9월 임기 전에 대면 조사를 하지 않는다? 대단한 역풍에 면할 겁니다. 지금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이거는 김건희 여사 구하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1차장부터 4차장까지 다 교체가 됐죠. 근데 1차장, 4차장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직접적으로 좀 맡고 있었던 이 분입니다. 근데 1차장, 4차장 그럼 1, 4차장은 누가 올 것이냐라는데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최수영 위원님. 네. 결국 그러면은 다음 후속 인사에서 1차장, 4차장 검사 뭐 또 신윤이냐 아니냐 윤 대통령이랑 연관이 있냐 없냐 여기에 또 포커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네. 이 후속 인사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원석 총장이 수사는 수사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수사 실무라인들은 다 남아 있어요. 다 남아 있고 다만 이제 그 지휘관들이 바뀐 것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휘관들이 누가 오느냐도 이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사의 키를 잡아가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이 후속 인사가 결국 이 인사의 총체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후속 인사가 누가 올지 초미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검찰 인사로 계속 좀 시끌시끌했죠. 여기에 더해서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을 내면서 좀 더 시끄러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야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 여사 방탄 인사 아니냐라는 얘기가 어제 비판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 지킬 수 있겠나?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 이동석 의원님. 네. 상남자의 도리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얘기죠? 이게 사실 뭐 사적인 자리와 공적인 자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네. 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홍준표 시장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수사가 진행될수록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정치권과 검찰이 이렇게 계속해서 충돌하는 양상은 국민에게 굉장히 피해만 끼칠 것이다. 피로감만 이렇게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이 검사의 이런 인사 문제가 법무부 장관의 제청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로 이렇게 이뤄지는 현상에서 이게 총선 국면에서 인사를 했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했어야 되느냐 그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 총선 직전에 인사가 진행됐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또 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고 또 국민의힘은 그거를 보호하느냐고 또 허송세월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내용의 핵심은 일선 수사팀은 현재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상이 누가 이거 하란다고 합니까? 결국 자기의 소신을 지키는 검찰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기를 국민들께서는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네. 일단 뭐 수사가 뭐 잘 치러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홍준표 시장의 요 얘기가 저는 사실 눈길이 가서 여쭤봤었던 거긴 한데 홍준표 시장의 얘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약간 그런 취지인 것 같죠. 여기서 말한 자기 여자는 아마도 김건희 여사, 이 김건희 여사 이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민을 지킬 수 있겠냐. 이건 상남자의 도리다. 남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다라는 글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썼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글이 올라왔느냐 보겠습니다. 수사를 덮으라는 게 아니고 제대로 수사하라는 거다. 그게 덮어지는 사건인가? 그러면서 난 검찰 인사를 연관지어서 말한 일이 없다. 대한민국 기자분들 내 말을 검찰 인사와 연결하다니 참 똑똑하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똑똑하다는 건지 안 똑똑한데 똑똑하다고 반어법을 한 건지도 사실 잘 애매합니다. 요거 차재현 교수님.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뭐 최종 삭제를 하긴 했어요, 이 글을. 글쎄요. 나는 검찰 인사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데 검찰 인사 아까 그 글이 검찰 인사 얘기한 게 아닌 건가요? 제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저는 솔직히 뭐 홍준표 시장이 어제 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뭐 네. 최소한의 상남자의 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러니까 대구시장이라는 공인 그리고 또 한국에서 정치를 상당히 오래 하신 또 이 중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하실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상남자를 뽑은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대통령을 뽑은 거 최소한의 대통령의 도리를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5천만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앞세워서 자신의 부인이나 여자보다는 그걸 바라는 것인데 그러한 이 국민적인 상식과 이 지금 눈높이하고는 전혀 벗어나는 이야기다. 근데 왜 갑자기 저는 말씀을 하실까? 네. 본인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종의 의도를 갖고 말씀하신 거 아니냐? 정치적 계산 때문에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니까 네. 참 그렇게 해석하는 게 똑똑하네요 하면서 이렇게 네. 반어법으로 이렇게 돌려치시지만 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제 뜻을 제대로 읽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것이 결코 홍준표 시장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더 나아가서 윤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는 말씀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심파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남자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이게 심파 영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저렇게 혼재해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을 보호할 때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선설합니다. 그건 5천만 그래서 국군 통수권자예요. 그런데 네. 대통령의 영부인의 문제, 대통령 영부인을 지키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저런 건 오히려 저는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더 부담되는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도 구분 못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맥락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좀 부적절한 발언이고 그러니까 저 말을 또 뒤집어서 올렸는데 저 말이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으니까 얼른 또 빼지 않습니까? 네. 치고 빠지는 전략인데 저는 원로답지 않아요. 품격도 없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 시점이라면은 국가의 원로고 지금 자치단체장으로서 그 보수의 어떤 하나 축이시라면은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 달라. 아마 기대에 부응하리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도 모래시계 검사. 그래서 픽업된 정치권으로 픽업된 분 아닙니까? 네. 저는 본인이 왜 정치권에 입문했는지 그때를 한번 기억을 되돌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라는 것도 잠깐 잊고 있었던 대목이었는데 네, 환기가 되네요. 근데 홍준표 시장 말고 검찰 인사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도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네. 이번 검찰 인사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마지막 몸부림 얘기를 하면서 T 익스프레스를 타내오는데 T가 쌍따옴표가 좀 붙었습니다. T 이건 무엇이냐? 장윤미 변호사님, T 뭡니까? 아무래도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인 거죠. 네. 그 전에 2016년을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박근혜 퀴즈였던 이준석 대표가 탄핵과 관련해서 누구보다 그걸 좀 절감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인식이 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데 있어서는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담지해 놓을 지도자라고 국민들이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서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고가 선물을 받는 부분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대단히 이례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익위와 관련해서도 전혀 움직임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소환하겠다라고 했는데 검찰 인사가 대대적으로 단행됐습니다. 이 검찰총장의 수족이 사실 잘린 겁니다. 그리고 실무선들이 다 사실상 영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인사가 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좀 그 후폭풍이 크고 오래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